막 귀족 이런 거 있고요. 자, 보자. 자, 그래서 이 탄닌에 CaOH, 그러니까 칼슘, 그러니까 CaCO3 등등을 넣고 끓이면 이런 가스분해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글루코스하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염을 만들게 되는데, 이 염의 이제 물리적 성격이 어떠냐? 이 갈산과 관련된 염, 칼슘 염의 성격은, 자, 둘 다 물에 잘 녹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극성이 큰 애들이겠어요, 극성이 작은 애들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는 거니까 극성이 다들 아주 커요. 그래서 추출 실험에서 유기용매 쪽으로 어떻게 된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추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카페인만 추출을 해야 되고요. 이럴 때 탄닌이라고 하는 애가 카페인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문제여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탄닌의 속성이 확 바뀌면서 그 뭐냐면은 카페인과 같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CaCO3 이 녀석의 역할을 정리하자면 뭐로 사용된 거라는 얘기겠어요? 이 녀석 역할이 뭐라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결국 속성이 뭐라는 얘기겠어요? 얘가? 속성이. 그래서 얘가 결국 뭐로 쓰이는 거예요? 저 CaCO3가 결국 무슨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에요? 염기. OH 염기. 근데 염기는 염기인데 강염기라고 그랬어요? 약염기라고 그랬어요? 약염기라고 했죠. 아시겠죠? 그냥 보통 물에 넣으면 아예 녹질 않기 때문에 염기고 자시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걸 끓여주게 되면 이렇게 OH-가 조금 만들어지면서 약염기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염기가 이렇게 에스터 작용기를, 이런 걸 에스터라고 했죠? 가수분해를 시키는 거죠. 무슨 말 나겠어요?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실험 보고했을 거 하나 더. 만약 저 염기래매요. 에이씨, 강염기 쓰면 어떻게 돼? 강염기. 어차피 연기 아니에요, 연기. 그럼 저렇게 이상성 말고 그냥 NaOH 팍 이렇게 막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왜 안 될까? 강경기를 쓰면 왜 안 될까? 강경기를 쓰면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염기라고 잘 생각 안 하는 거잖아. 잘 안 떠오르는 거잖아. 염기하면 뭐 NaOH 뭐 이런 거지. 근데 왜 굳이 이런 걸 찾아서 염기로 쓰고 있냐고. 이 분필을 굳이 찾아서 왜? 그냥 NaOH 팍 넣으면 안 되냐 이거지. 만약에 그걸 했다가 카페인도? 정답. 강염기를 넣으면 카페인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나겠어요? 자, 그럼 카페인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저기에 있는 CaCO3 솔리드 대신 NaOH 등의 강염기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카페인 역시 가수분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인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돼 있고 한 다음에 이게 카페인입니다. 이게 카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실험하면서 카페인의 구조식은 한 번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이 그림은 여러분 화학 실험책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실험하기 전에는 이런 거 다 찾아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화학 실험책에 이거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탄닌은 안 나오는데 쟤는 나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NaOH를 사용한다. 뭐 물에 넣는 거니까 뭐 수용액 조건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하나 알아두실 게 있는데 바로 요런 작용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작용기의 이름은 자 뭐냐면 다른 뭐 이게 꼭 뭐 수소일 필요는 없고요. 필요는 없고 뭐 여기 이제 뭔가가 질소에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아마이드라고 합니다. 아마이드. 그리고 이 아마이드 결합은 강한 결합을 하고 있을까요? 약한 결합을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해요. 그러면 지금 CON 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CON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저 카페인이라고 하는 애가 아마이드 작용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매우 안정하니까 보통은 가수분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아주 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했나? 보통 반응성이 없는데 NaOH와 같은 강염기 조건에서 만 가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수분해 하겠어요? NaOH니까 OH-가 주변에 많겠죠. 그래서 OH-가 잔뜩 요 탄소 쪽으로 어떻게 짝짝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마이드 쪽으로. 원래 아마이드는 반응성이 크다 작다? 작다고 했죠. 작은데 강염기를 놓고 조져버리면 강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응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죠. 바로 뭐 중간에 미케니즘을 생략할게요. 결론적으로 그려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고 해서 마이너쭈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이너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두 탄소는 하나는 이게 되고 하나는 이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런 화학종. 뭐 이거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는 없는데 얘는 보통 상온에서 상태가 기체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반응이 되면 기체가 만들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푸릉푸릉 도망가 버리겠죠. 푸릉푸릉 도망가 버리고요. 그럼 얘는 추출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푸르르 안녕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얘들은 자, 그럼 얘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은 다 나중에 이 주변에 구경꾼 이온 누가 들러붙으면 될까? 이 주변에 구경꾼 이온 Na 플러스가 주변에 구경꾼 이온으로 NA가 구경꾼으로다가 이렇게 들러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들이 있는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염이라고 했죠. 그럼 염은 아까 얘기했죠? 유기물에 잘 녹아 들어가요? 물에 잘 녹아 들어가요? 얘도 물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저 카페인을 NaOH 같은 강염기 조건에서 가수분해를 시켜버리면 싸그리 이런 식으로 염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유기용매가 아니라 그냥 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탄닌이랑 같이. 그러니까 염기를 쓸 때 어떤 염기를 써야 돼요? 탄닌만 가수분해할 수 있는 약염기를 써야 된다고요. 그걸로 뭘 활용한 거다? CaCO3를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게 과정이지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실험 보고서 이거 분명 실험할 것 같거든요. 네. 할 것 같거든요. 그 실험할 때 이 얘기를 써 넣어라 이런 말 알겠어요? 그렇죠? 네. 더 여기 쪽? 그래. 응? 뭐야? 수행평가 안 돼요? 네, 실험으로. 아 진짜로요? 알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지우면 어디를 지웠구나. 여기를 지우자. 자, 그러면 물에다가 찻잎을 넣고 CaCO3를 넣고 바글바글 끓여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바글바글 끓이면 그래서 여기 결국 요 수죠. 수용액 쪽에는 자 여전히 뭐 찻잎 찌꺼기는 있을 거고 그렇죠? 찻잎 찌꺼기는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누가 섞여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타겟인 카페인과 그 다음 포도당과 무슨 말이겠죠? 포도당과 그리고 저기에 저기 보시다시피 칼슘 2 플러스 그리고 COO 알킬 그룹 2개가 붙은 염 이런 애들이 섞여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단계다. 다 나겠죠? 그런 다음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는 계속 그리기 못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칼슘염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칼슘염이라고 할게요. Ca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두 번째 첫 번째 1 거름장치. 거름장치? 영어로 쓰자.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석션 필트레이션 장치. 자, 석션 필트레이션. 필트레이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름. 뭐를 걸러낸다 할 때 그 걸음, 필트레이션. 그래서 왜 그 필터란 말 있죠, 필터. 뭔가 걸러내는 그런 장비를 필터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석션은 뭐예요, 석션? 빨아들이는 거 알겠어요?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쭉쭉 이게 석션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압 여과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suction filtration인데 우리말 번역은 감압 여과라고 합니다. 거른다라는 말을 한자말로 여과한다 이런 말 쓰죠. 근데 저 하는 거를 왜 감압이라고 하느냐? 알겠죠? 지금 설명드린 모든 실험 장치가 실험에 등장할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어쩌자는 거냐? 요 비커. 요 비커입니다. 자, 저 비커를 어떻게 한다? 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수용액. 직전 단계 요 수용액입니다. 자, 이게 이제 찻잎 찌꺼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찻잎 찌꺼기 있겠죠? 자, 이놈을 어디다가 따라 붓냐면 자, 실험실에 가시면 요렇게 생긴 실험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실험기구가 있어. 자, 얘 실험기구 이름이 바로 비흐너 포넬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포넬을 우리말로 이게 깔때기 알겠죠? 깔때기. 자, 비흐너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독어 배우죠? 안 배워? 자, 이거 발음해봐. 그 다음에 이, 오, 우. 이 5개 발음은 전 세계 모든 언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음 발음이 없는 언어는 없어요. 즉 인간의 구강 구조상 발성 구조상 에, 이, 오, 우는 모두가 발음할 수 있는 그 모음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문화권마다 독특한 발음이 더해지거든요. 독특한 모음 발음이 더해지는데 이게 독일어에는 이 발음에 위에 땡땡이가 붙어요. 땡땡이. 그래서 이렇게 땡땡이가 붙은 건 전부 다 독일어야, 그렇죠? 독일어에만 저렇게 땡땡이가 붙어요. 이 땡땡이를 이게 독일어로 뭐라고 쓰는데 이게 발음만 쓰면 우몰라우트라고 하거든요. 네, 우몰라우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 발음에서 가장 독창적인, 가장 희한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저 우물라우트 발음을 정복하는 게 독일어 발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저게 발음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이는 발음이 똑같아요. 그냥 한국어의 아, 에, 이, 오랑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근데 이게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물라우트가 어떤 발음이냐면요. 토하는 발음이에요. 네.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인데 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가 우가 우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에이오에 우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어떻게 발음이 어떻게 하냐? 부가 아니고요. 부가 아니고 부예요. 알겠어요? 해볼까요? 부 시작. 부. 그다음에 ch가 독일어에서는 어떤 소리냐? 목구멍 소리라고 해요. 목구멍 소리.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독일어에만 있는 독특한 자음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너. 네, 부흐너 알겠어요? 네, 부흐너. 무슨 말 알겠죠? 이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한글로 어떻게 써놓은 거야? 한글로 뷰흐너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뷰흐너가 아니고 뷰흐너 알겠죠? 알겠죠? 예, 이 너는 똑같아요. 너 이건 똑같아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 발음은 똑같아요. 그럼 내가 왜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치느냐? 배운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발음은 해줘야 배웠다. 왜냐면 또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은 되도록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는 게 뭐 예의가 아닌가. 배운 사람으로서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깔때기를 뷰흐너 깔때기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깔때기예요. 깔때기인데 이 깔때기 밑에 어떤 군형이 하나 더 달려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깔때기에다가 짜자자잔. 자, 요거 뭐냐. 필터입니다. 필터. 저 필터는 그 소재가 다양하긴 해요. 필터는 이게 이제 종이 재질도 있고요. 종이 재질도 있고 유리로 되어 있는 필터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 필터는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 필터 같은 경우는 왜 혹시 드립 커피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드립 커피? 드립 커피 알죠? 네. 드립 커피 알죠? 그 종이 필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화학 실험에서도 사용하는 종이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필터가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것까지 골라줄 수 있는 유리 필터도 있어요. 그래서 유리보다 더 고온 입자로 되어 있는 유리망으로 되어 있는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실험 목적에 따라 다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종이 필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인데 유리 필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수세미 있죠, 수세미. 몰랑몰랑 수세미. 그 수세미 보면 아주 가는 섬유들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 유리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딱 수세미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생긴 게 약간 보통 요 정도 원판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수세미인데 그 안이 유리 섬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르면 또르륵 깨지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필터가 있거든요. 걔는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럼 여하튼 실험 목적에 따라서 그런 필터를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이 정도 실험이면 그냥 종이 필터도 충분해요. 알겠어요? 놓고 이제 여기다가 얘를 따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따라서 그럼 이 아래쪽으로 쭈루룩 따르면 결국 뚝뚝 해가지고는 여기에 요 수용액이 이렇게 담겨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쫙 부으면 여기 찻잎이 어떻게 되겠어? 찻잎이 요 종이 필터 위에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비우너 깔때기를 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부으면 여기에 지금 찻잎 찌꺼기들이 이렇게 필터 위에 올라앉고 여기에 있는 국물이 이렇게 쭉 빠져나온 거라 이런 말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네. 이때 이거 역할이 뭐냐? 이 역할이 뭐냐? 이 뭐냐면 이겁니다. 네, 옛날에 저번 시간에 그 분배 개수할 때도 그 드립 커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깔때기를 준비하고 종이 필터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커피를 놓고 여기다가 이제 끓는 물을 부으면 이렇게 컵에 이렇게 뚝뚝뚝 해가지고 이제 커피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 이런 말이야. 이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물 부을 때 한꺼번에 왁 부으라 그랬어요. 조금씩 나눠 넣으라 그랬어요. 네, 그 조금씩 나눠 넣는 게 분배 개수와 그 추출 원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근데 이 드립커피 만들어 본 사람, 실제 만들어 본 사람, 안 만들어 봤군요. 이게 인생에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 만들어 보면 알아요. 실제 만들어 보면요, 이게 은근히 물 부었을 때 잘 안 빠져요. 이게 왜냐면 이 드립 커피용 커피는 아주 곱게 갈거든요. 굉장히 곱게 갈기 때문에 물을 딱 부으면 물이 이렇게 여기 있는 커피를 쭉쭉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고운 가루가 물이 이 고운 가루를 한번 충분히 푹 적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그 끓는 물 때문에 이 커피 가루가 한번 부어요. 이렇게 약간 끓어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커피 가루가 물을 푹 머금은 상태에서 천천히 물이 떡떡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게 부었을 때 한국 막 이기지 않아. 무슨 말이겠죠? 자, 근데 이때 어떤 순간 드립커피를 탁 부었는데 물 탁 찼어. 그래 이제 빠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떤 순간 내가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조급증에 빠진 거지. 이 채워져 있는 커피를 빨리 먹고 싶어. 10분 안 떨어져. 그날따라 조급증이 막.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채워져 있잖아. 안 빠지잖아. 들어서 빨아. 그러면 쭉쭉 나올 거 아니야. 빨면. 그걸 빨아요? 이게 빨아준 장치야. 빠른 거예요? 이걸 빨아준 장치라고. 이걸 빨아주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차피 고체 건더기가 있잖아. 그 고체 건더기에 물이 빨리 안 빠지거든. 그러면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하지. 네. 그래서 독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에 파이프를 연결하고요. 여기에 기계 펌프를 연결합니다. 펌프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서 기체를 빨아주는 거예요. 기체를 빨아주면 순간적으로 이 부근이 저압 조건이 되거든요. 그럼 저압 조건이 되면 위에서 대기압은 누르고 있죠. 대기압보다 저압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체를 빨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저압 조건이 되니까 위에 대기압이 얘를 누르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물이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온 거예요. 액체가 빨리 빠져나와요. 한국인 맞춤 실험기인 거죠. 그걸 이제 100년 전에 독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석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드립커피 어떻게 하라고? 빨어. 쏙쏙 하면 이제 쏙쏙 나오고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를 한자말로 번역할 때는 감압이라고. 왜냐면 저합 조건으로 만드니까요. 저합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자로는 감압이로 번역을. 그러니까 뭐냐면 뭐 빤다 뭐 이렇게 그냥 번역하면 좀 그렇잖아. 뭐 빨아줘요 여가 이러면 이제 좀 번역이 좀 그렇잖아. 그게 이제 좀 학자들이 점잖게 뭐 빨아준다 이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압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하여튼 그거다. 하여튼 그거 이거 그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하는 석션 그 장치랑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석션 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찌꺼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찌꺼기에서 유기물이 충분히 추출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찌꺼기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수용액 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저 얘기했던 아까 카페인도 있어요. 카페인도 있어요. 그다음에 포도당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에는 칼슘 염도 있어요. 알겠죠? 얘네들이 저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뜨거운 물을 식힌 후 뷰너 깔때기를 이용하여 거른 후까지가 여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뷰너 깔때기를 이용하여 거른 후가 여기까지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포화 NaCl 용액과 함께 분별 깔때기에 넣고 마개를 막은 후 가볍게 흔들어 준다. 찾았어요? 네. 자,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여기 다 이해했죠? 지금 다. 왜? 뭐 이상한 거 있어요? 뭐? 추임새요. 아, 추임새요? 아, 추임새가 없었다고? 아, 그래요? 아, 그래? 은근히 재밌지 않아요, 이거? 네. 왜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화학 수업하고 많이 다르죠. 네. 네, 되게 실제적인 일들, 그리고 실제적인 일에서 되게 많은 일이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 근로는 한 줄인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다음은 이 과정의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추출 실험을 합니다. 추출. 자, 이 추출 실험을 위해서 짜잔, 준비하는 실험 기구. 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바로 분별의 깔때기. 영어는 영어 이름 바로 세퍼러토리. 깔때기 영어로 뭐라고 했죠 아까? 퍼넬. 왜? 이별이 세퍼레이션이잖아. 세퍼레이션. 이별, 분별이니까 이별하는 거지. 분리해서 이별시킨다. 그래서 세퍼레이션의 형용사, 세퍼러토리.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뭘 넣을 것이냐. 이제 여기가 바로 CH2Cl2예요. CH2Cl2.
자, 그럼 이 추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1. 저 메틸렌 클로라이드. 메틸렌 클로라이드. 제가 CH2Cl2를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어떻게 된다? 살짝 극성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살짝 극성인 목이 있나? 유기용매입니다. 살짝 극성인 유기용매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은 D가 뭐죠? D가 뭐죠? D? density. 밀도를 D라고 쓰잖아요. 전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밀도가 얼마냐면 대략 1.33 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1.33 세제곱 센티미터라니 누구보다 무겁다? 물보다 무겁다. 즉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추출 용매로 사용하면 이 얘기는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수용층과 추출 실험을 했을 때 위에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습니다.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한 거라고 했죠? 잘못해서 엄한 걸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추출 실험할 때 추출 용매들의 밀도를 철저하게 다 조사해야 돼요. 알겠어요? 1보다 더 큰지 작은지. 보통 유기 실험에서 사용하는 뭐 이서, 헥세인 이런 것들은 다 밀도가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유기용매는 보통 물에 뜨는 게 흔하거든요. 유기용매는 물에 뜨는 게 흔한데 저런 식으로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전에는 저 추출 용매의 밀도를 반드시 시약 조사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 저렇게 깔아놓는다는 거 명심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중요한 점, 이 녀석은 짜잔. 칼시노젠입니다. 칼시노젠이 뭐죠? 칼시노젠이 뭐예요? 칼시노젠이 뭐예요?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을 영어로 칼시노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포텐셜은 뭐예요? 잠재적인 칼시노젠. 직접적 효과까지는 모르겠어도 건너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추출 실험에서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손에 묻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실험을 할 때는 손에 장갑을 2개씩 끼고, 알겠죠? 2개씩 끼고, 알겠어요? 비닐 장갑을 2개씩 끼고. 왜냐면 저런 물질들이 비닐 장갑 낀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비닐 장갑 뚫고 들어와요. 알겠죠?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닐 장갑 2개 끼고 면 장갑도 끼고 뭐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잠재적 발암 물질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실험적인 관점에서는 물보다 무겁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밑에 깔아놓는다. 자, 그리고 이 수용층에 아까 얘기했던 누가 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칼슘 염도 여기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 유기층과 수용층을 같이 넣으면 당연히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이고 이렇게 층이 분리된다고 했었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수용층에 처음엔 칼슘 염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도 있고,
자, 복습 한번 할까요? 아까 이 칼슘이하고 포도당이 가수분해 되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가수분해 되기 전에. 탄닌이라고 했죠, 탄닌. 탄닌 가수분해 시켜가지고 칼슘이하고 포도당으로 바꾼 거야.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누구도 있는 거야? 저기 카페인도 있네.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그 혹시 그 다은이하고 채린이 화장품 써본 것 중에 이렇게 물층 기름층 분리되어 있는 화장품 써본 적 있어요? X 화장품인데 위에 기름하고 아래쪽에 수용층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화장품이 있거든요. 네, 쓸 때 확 흔들어가지고 안에서 이게 뿌해질 때 제발에 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뭐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뭐 유수분 밸런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뭐냐면 여기가 너무 기름져도 안 되고 그다음에 수분기가 없어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화장품 안에 이게 수용층하고 유기층을 같이 섞어둔 이런 화장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성질이 다르니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가 되면 그냥 따르면 둘 중에 하나만 꾸르륵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흔들어. 그럼 그 안에서 기름 반, 물 반 뿌해지거든.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지? 기름 반, 물 반 뿌해지는 상태? 그런 걸 이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하고 기름이 완전히 섞인 것도 아니고 안 섞인 것도 아니고 뿌연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걸 이멀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시 또 이렇게 쭉 다시 층분리가 딱 되죠. 그래서 보통 때는 층분리가 돼 있고 쓸 때 와 흔들어 가지고는 뿌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탁 부어가지고 나 유수분 밸런스 이렇게 하는 그거랑 화장품 써본 적 있어요? 성빈이 써본 적 있어요? 성빈이 졸리죠 지금? 눈매가 지금 약간 힘이 없는데? 그래? 그래. 천이 그런 거 써본 적 있어요? 그래. 대윤이 써본 적 있죠? 그 소스라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음식. 맞아. 음식 소스에도 그런 게 있죠. 왜냐면 이제 그 수용층 소스하고 유기층 소스에서 이렇게 막 섞어서 하는 거 많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유기층이고 이건 수용층이지. 그럼 결국 목적은 뭐겠어? 결국 목적은 여기에 있는 이 카페인이 어디로 오게 하는 게 목적이겠어? 이리 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게 지금 추출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칼슘염하고 포도당은 어느 쪽에 더 친하다고 했지? 칼슘염하고 포도당은 어디에 더 잘 녹는다고 했어? 수용층에 잘 녹는다고 했지. 그럼 얘는 내비두고 얘만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잖아. 그럼 얘를 재빨리 이동시키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쟤를 재빨리 이동시키려면 바로 쟤를 흔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흔들어야 저 수용층하고 저 그 유기층이 이멀전을 형성하면서 접촉 면적이 넓어지겠지. 접촉 면적이 넓어야 빨리빨리 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쟤를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막 흔들어주세요. 쉑쉑쉑 흔들어주세요. 쉑쉑 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자, 저 깔때기를 흔들어 수용층과 유기층이 섞인 이멀전 상태. 만들면 더 빠르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흔들어 수용과 유기층에 섞인 이멀전을 만들면 더 빠르게 추출 가능하다. 막 섞어가지고 물하고 기름이
뿌옇게가 섞인 것도 아니고 안 섞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접촉 면적을 넓힌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이제 서로의 접촉 면적을 넓히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깔때기를 흔들 때는 주의할 점 수시로 벤팅 해야 한다. 벤팅, V-E-N-T-I-N-G, 벤팅. 벤팅이 뭘까요? 뭘까요? 벤팅. 더너 벤팅이 뭘까요? 자, 뭐냐? 자, 유기액체는 뭐라고 할까? 증기압이 보통 크기 때문에 흔들어주게 되면 내부 증기압이 유기액체는 이렇게 분자 간 인력이 보통 작아서 흔들면 내구 증기압이 금세 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는 유기용매가 있죠. 그런데 흔들게 된다는 건 일종의 운동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운동 에너지를 받은 유기용매가 금세 증발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내부가 어떻게 된다? 압력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잘 봐. 당연히 여기에 뭘 덮어둬야 되겠어? 뚜껑을 덮어둬야 되는데 저 벤팅이라고 하는 행위라는 게 뭐냐면요. 수시로 벤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시로 뚜껑을 열어라는 얘기예요. 뚜껑을 안 닫아둘 수는 없어요. 왜? 흔들다가 새 나올 수 있잖아요. 흔들다가 튀어나와 버리면 그게 다 뭐가 돼요? 오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암 물질이 하니까 나한테도 위험할 뿐더러 흔들다가 툭 튀어나오면 그게 다 오차잖아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뚜껑을 닫다가도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만약에 분별 깔때기야? 그러면 있잖아요. 뚜껑을 닫아두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흔들잖아? 흔들면 내부 증기압이 커진다며. 흔들다가 뚜껑이 펑 빠져요. 그 정도로 세요. 그리고 뚜껑이요 그냥 툭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실험해보면 알겠지만 또 이게 뭐 흔들잖아요. 그러면 뚜껑이 탈출해요. 풍 튕겨나가 이렇게. 이 분별 깔때기 실험 안 해본 사람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오! 할 정도로 뚜껑이 퉁 튀어나가요. 그래서 분별 깔때기 흔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뚜껑을 잡아야 돼요. 뚜껑을 잡고 흔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흔드는데 흔들 때는 반드시 뚜껑을 잡고 흔들어야 돼. 아시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감점인 거야. 이게 하나가 뚜껑 튀어나가 봐. 선생님이 막 난리 칠걸? 선생님이 막 지랄지랄 할걸?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분별 깔때기 흔들 때는 뚜껑을 반드시 어떻게 해? 반드시 부여잡아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뚜껑을 잡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잡고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수시로 뽕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열면 진짜로 퐁 해요.
펑 정도는 아니게 열면은 퐁해요 진짜로. 예. 그 정도로 내부에 증기압이 가득 찬다고요. 그래서 수시로 흔들면서 퐁, 수시로 흔들면서 퐁.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벤팅. 알겠죠? 벤팅. 이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놀라운 장면들이 막 연출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이 실험에 거기 이런 과정이 있죠. 포화 NaCl 용액과 함께. 보세요. 포화 NaCl 용액과 함께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걸 볼까요? 분별 깔때기에 놓고 마개를 막은 후, 알겠죠? 마개를 막은 후 가볍게 흔들어 준다. 알겠죠? 마개를 막는데 마개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흔들 때 마개를 어떻게 한다고? 부여잡고. 알겠어요? 마개를 부여잡고가 중요해. 튀어나오면 돼 진짜. 알겠죠? 그리고 흔들면서 수시로 어떻게 해야 돼? 수시로 계속 뚜껑을 한 번씩 열어줘야 돼. 알겠죠? 아니면 진짜 퍽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이 과정 2에서 보시다시피 해결 안 된 게 거기에 있는 포화 NaCl 용액. 이게 문제죠. 그리고 그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오죠. 기억 1번. 기억 포화 NaCl 용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 단계에서 석션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걸러낸 수용층에 얘만 넣고 해도 사실 되긴 돼요. 해도 뭐 되긴 되는데 이때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출 효율을 높인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얘는 확실하게 이동시키고 얘는 확실하게 붙들어 두는 추출 효율을 위해 여기에 with 수용층 with 포화 소금물.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에 소금물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화 NaCl 수용액이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바닷물을 넣기도 해요. 바닷물. 알겠어요? 바닷물이 가장 짠 물 중에 하나잖아요. 즉 바닷물 넣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는 NaCl 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된 원문에는 saline water라는 말을 써요. saline water. saline water는 말이 그러니까 sea water, 진짜 sea water란 말을 써요. sea water란 말을 써요. 정말로 sea water를 넣고 해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기에 꼭 뭐 NaCl뿐 아니라 그냥 이런 강력한 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넣어주고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4. 이 효과를 뭐라고 한다? 영어 표현으로는 sorting out effect 라고 합니다. sorting out effect.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염석 효과 라고 합니다. 염석 효과. 자, 그러면 염은 salt를 뜻하는 것 같고요. 그쵸? salt를 염으로 이게 번역한 거겠죠. 석은 뭐겠어요? 석은 석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출이 뭐예요? 뭐 없던 게 툭 튀어나오는 걸 석출이라고 하잖아요. 저 out이라는 말을 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sorting out인데 그거를 저렇게 한자말로 석출이라고 번역을 한 거란 얘기지. 아시겠죠? 저 sorting out이 당연히 어디 나오겠어요? 여러분 학교 교재에 그대로 나와요. 알겠어요? 그 화학실험 교재 그대로 나와요. 알겠죠? 그대로 나와. 저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그럼 저 말 뜻은 알아야 되겠지? 그럼 저게 뭐냐? 수용액 중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학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그냥 써드릴게요.
그 화학 실험 책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답을 쓰라고 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쓰면 되겠죠. 이거예요. 수용액 층에, 여러분 교과서 이렇게 나와. 층에 염을 넣어주면 수용액에 녹아 있던 유기물이 유기용매층으로 더 많이 옮아가는 현상을 영어 표현으로 sorting out.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은 염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수용액층에 염을 넣어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극성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극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극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왜? 염이라는 것은 이온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물 같은 걸 때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됐나? 여기에 이온 천지가 되면서 극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극성이 큰 애는 더더욱 강하게 붙들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극성이 큰 애들이죠. 그래서 극성 큰 것은 수용층에 강하게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처럼 보시다시피 카페인처럼 극성이 작은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sorting out이라고 하는 건 뭐를 높이는 거예요? 추출 효율을 증가시키는 행위다를 쓰라가 거의 괄호 1번. 아시겠죠? 그래서 괄호 1번의 일이 저렇게 말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혹시 이것도 한 마디 쓰자. 수용층 아래 가라앉는 것. 이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입장이 밀도 크고 밀도가 크다라는 거. 이거 됐죠? 자, 그러고 나면 거기 이제 3번 과정으로 넘어가 보자. 3번. 자, 그럼 3번은 이제 분별 깔때기를 이제 자, 어떻게 하라고요? 저게 소금물 넣고 에멀전 생기도록 흔든 다음 수시로 뭐 하게? 수시로 벤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흔들어졌다. 충분히 추출된 것 같다 싶으면 얘를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왜 안정화시켜야 되겠어요? 다시 층이 분리돼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에멀전 상태에서는 구분이 안 되니까 따로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흔들었다고 치면 이제 가만히 내비두고 층이 다시 분리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의 그 문제를 과정을 읽어보면
분별 깔때기를 스탠드에 세워두고 잠시 기다린 후에 기다리는 게 뭐 때문에? 왜 기다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잠시 왜 기다려? 잠시 왜 기다려? 방금 얘기했잖아. 잠시 왜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층 분리될 때. 층 분리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쓰세요. 잠시 기다린 후, 잠시 기다린 후라고 3번에 돼 있지? 그 잠시 기다린 후 밑에 이렇게 쓰세요. 층 분리될 때까지. 층 분리될 때까지 라고 써요. 층 분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 후에 아래쪽의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을 비커에 반응. 여긴 또 친절하게 아래쪽이라고 써놨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나 같으면 여기 구멍 뚫어 놓고 채우라고 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뭐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실험해봤으면 알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 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세 번째야.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세 번째 뭐라고 써놨지? 첫 번째 1, 세 번째 거기에 자, 층 분리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의 유기층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네요. 위쪽에 남은 수용액층에 다시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포화 NaCl 용액을 넣고 추출하는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하고. 이건 왜 그러겠어요? 그렇지. 4번. 자,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2, 3. 후에도 수용층에는 여전히 카페인이 없겠어요? 남아있겠어요? 무조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조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2, 3 과정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했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빨래를 빨 때 빨래를 빨 물이 100ml가 있다면 100ml로 한 번 빠는 게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50ml로 두 번 나누어 빠는 게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자꾸 나누어서 여러 번 해야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짓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과정사란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5번. 지금 몇 시죠? 51분이요? 아, 좋아. 자, 그 다음 5. 다음 5. 그 다음 5. 자, 5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1, 2, 3, 4를 통해 회수한 유기층을 한 군데 모읍니다.
자, 2, 3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2, 3을 계속 반복하면 추출해내는 이 메틸렌 클로라이드 요객이 여러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건 메틸렌 클로라이드에는 누구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카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추출한 거, 두 번 추출한 거, 세 번 추출한 거 합쳐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대 모아요. 한 대 모아. 자, 여기 치울게요. 여기 치울게요. 그러면 한 대 모으면 자, 여기 이제 드디어 CH2Cl2 자, 용액 속에 이제 실험을 한 사람의 바램은 카페인만이지. 아까 여기 있었던 칼슘염과 포도당은 여전히 수용층에 있었을 거고요. 알겠어요? 그 카페인이 대부분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사실 이게 바람인 거지. 알겠어요? 실험이 제대로 됐다면 이랬겠지. 근데 이때 명심할 건 이때 이 안에는 반드시 소량의 무엇이 혼입될까요? 저 안에는 무조건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추출 실험에서는 100%예요.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혼입돼요. 물론 많은 양은 아니고요. 소량이에요. 바로 봐. 수용액이요. 왜 수용액이 혼합되겠어요? 계속 흔들었는데 거기서 계속 비비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들어가겠어요 거기? 이거를 좀 점잖은 표현으로 굳이 이유를 달면 뭐 때문이겠어요? 왜냐하면 자, 극성이 다르면 안 섞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량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굳이 이유를 달자면 뭐 때문이겠어요? 엔트로피 증가예요. 엔트로피는 커지는 게 자발적이잖아요. 즉 약간씩 섞이는 게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성 차이가 나도요. 살짝 섞이는 건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흔드니까 약간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게 결국 나중에 다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 잠재적 그 실험 오차들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쟤네들을 가만 내비둬야 되겠어? 없애줘야 되겠어? 없애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Na2SO4 등의 뭐를 사용하는 걸까? 이 역할이 뭘까? 역할이 뭘까? 흡습제. 물 먹는 하마 같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저기서 Na2SO4 역할은 바로 뭐다? 물 먹는 하마의 역할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Na2SO4가 왜 물 먹는 하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부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 이거 이대로 실험 보고 쓰면 A 뿔뿔뿔 나올 거예요. 그래서 A 뿔뿔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 카페인 추출은 100% 나온다.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실험 분명 할 거야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내더라도 실험 분명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았어.
すごいすごい。ああ、좋아요。